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치 테마주, 가상화폐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7일 진행한다는 소식에 차기 대선 유력 후보자로 꼽히는 이재명 테마주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동신건설, 에이텍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가상화폐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폴 애킨스 위원을 차기 SEC 의장으로 지명한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오이즈 홀딩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거래대금 2,300억을 터뜨리면서 1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가상화폐 대표주로 꼽히던 우리기술투자는 이날 두나무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락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엔비디아가 2.7% 상승하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중장기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테크윙이 12%, SK하이닉스가 2.98%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일봉 맥점에서 쌍봉을 만들면서 하락 반등 하락이 나왔고요. 지난 9월 바닥을 만들 때 천냥봉 만들고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천냥봉 자리에서 하락에 대한 반등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등이 아니라 상승으로 전환이 되려면 이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 자리에 60일선과 241선이 겹쳐져 있습니다. 두 개의 평선과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상승 추세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저항에서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주봉 차트상으로는 주봉의 5위평선과 22평선이 거의 같은 자리에 있는데요.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주의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셀비온이 23.4% 상승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의 안정성, 내약성 및 항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이상 임상시험 결과를 독립적 영상평가위원회로부터 수령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조단위 기술 수출 기대감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AI 관련주 마벨과 세일즈포스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요. 우리나라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이스트소프트가 15% 상승했습니다. 키움증권이 2025년 기대되는 스몰캡 중 하나로 이스트소프트를 꼽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이 17% 상승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자사 제품에 광고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차이 커뮤니케이션이 관련주로 부각됐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우리 지난주에 공부를 했던 종목입니다. 바닥권 박스 돌파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 돌파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을 확인하고 매수세가 유입될 때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죠. 주봉도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강한 상승 이후에 크게 하락, 반등, 하락, ABC 조정이 나오고 바닥권 박스를 만들다가 돌파하고 돌파에 대한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직전 고점에 근접했는데요. 직전 고점 매물소와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매물소와 돌파 시 상승, 조정, 상승으로 상승 N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3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저항, 매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항에서 추격 매수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일단 직전 고점 매물소와 돌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위치가 21.8% 상승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뉴스는 없었고요. 지난 29일 KGM과 협력해 2026년 전기차 무선 충전 제품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힌 점이 부각됐습니다. 고려아연이 19.69% 상승했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 MBK 파트너스 간의 지분 경쟁 소식이 급등세로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내년 1월 23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표대결을 벌이는데요.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를 위한 기준일은 이달 20일입니다.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되려면 이 거래일 전인 18일까지 고려아연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고려아연의 우호 세력인 트로이카 드라이브가 지난 11월 25일부터 전날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고려아연 지분 0.15% 3028주를 확보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방산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라 방산주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산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국가 신뢰도가 하락하며 해외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1월 21일에 방산주에 대한 경고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봉 주봉상 고점 시그널을 만들면서 하락을 했고 지지선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반등을 했다가도 하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설명을 드렸었죠. 다시 121선에서 반등을 했다가 과거의 사상 최고가에서 부딪히고 121선을 깨고 내려간 모습입니다. 11월 22일에 완성된 주봉 캔들상 저녁별형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급락이 나왔고 11월에 완성된 월봉 차트상 완벽한 하락 장악형이 만들어지면서 당분간 반등했다가도 다시 하락하는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봉상 120일 이평선에서 반등을 했다가 대량 거래로 강하게 깨고 내려갔거든요. 121선을 바로 회복하지 못하면 지난 8월 초에 이 긴 아랫꼬리를 만나러 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현대 로템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더 약한 흐름입니다. 121선을 먼저 깼고요. 8월 초에 지지받았던 자리 부근을 향해서 갈 확률이 커진 상태에서 8월 초 지지받았던 자리와 240일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 움직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3.5%포인트 하락한 20.2%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박스 하단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혹은 이탈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고점이 낮아지면서 내려와서 박스 하단을 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지 이탈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박스 하단을 깨는 음봉이 발생을 하면 박스 높이만큼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동으로 정부의 자본시장 핵심 정책 과제인 밸류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밸류업 관련주 KB금융이 10%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KB금융이 어제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이틀 연속 급락을 했는데요. 내일 주봉 캔들이 완성이 되는데 내일 이렇게 주봉이 완성이 되면 전저점을 깨는 장대 음봉이죠. 사상 최고가 영역에서 쌍봉으로 장대 음봉 완성이 된다면 주봉 고점 시그널이 되면서 하락에 대한 반등을 했다가도 한 번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이스트 소프트의 일봉 차트입니다. AI 소프트웨어 테마의 선도주로 바닥권 박스를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승 한파동이 나왔고요. 조정을 거치고 오늘 11선과 240일 이평선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통상 의미 있는 돌파 파동 이후에 조정 한파동이 나오고 11선 부근에서 지지가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 한 차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봉 차트도 뒷받침을 해주는 데다가 주도 테마의 선도주격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확률은 더 높은데요. 시장에서 선도주로 움직인 종목이 많이 올라서 3일간 단일가 거래를 거치면서 조정이 나오면 그 직후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단타 매수를 한번 했고요. 분할 청산으로 빠르게 대응을 했고 매도세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강한 하락 이후에 V자로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아침 고점 부근에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또 매물을 소화하면서 돌파를 했죠. 매물 소화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돌파 매수를 해서 단기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에 분할로 매도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이재명 정치 테마주, 오리엔트 전공, 동신건설, 에이텍,
에이텍 모빌리티, 일성건설이 급등했고요. 가상화폐 관련주 네오이즈홀딩스, 티사이언티픽, 하나투자증권, 검투스홀딩스, 위지트가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오로스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YC, SK하이닉스가 상승했습니다. 특징주로 셀비온, 위츠, 이스트소프트가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 에이텍, 동신건설, 에이텍 모빌리티, 고려아연. 오늘 코스피는 0.9% 하락하여 2441.85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3,200억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550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0.92% 하락하여 670.94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20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8월 초 저점과 11월 중순 저점이 비슷한 자리에 있고 오늘 종가가 그 부근입니다. 11월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하락 이후에서 반등이 약하고요. 다시 하락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이 여러 번 지지받은 자리를 깨게 되면 하락, 반등, 하락으로 단기 급락,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신용 미수,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될 수도 있겠죠. 주봉 차트 상으로 장대 음봉 이후에 장대 음봉 하단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 하단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건 매도세가 살아있다는 뜻이 되고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월봉 차트 상으로도 5위평을 타면서 계속 우하향 흐름이 살아있는데 22년, 23년 저점을 한번 깨면서 흔들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개인 매물, 손절 물량이 출회되면서 그 다음 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항상 예단하지 말고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저점을 깨면서 한 차례 투매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섣불리 매수를 하기보다는 바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락이 쭉 나오고 투매가 나오면서 이런 중요한 자리를 깨고 나면 그 다음에 바닥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이 만들어지고 나서 상승을 할 때 좋은 수익 기회가 발생하는데요. 그 전에 하락하는 중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일 금요일 주봉 캔들이 완성이 되는데 이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깨고 내려가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16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6원 상승한 1415.2원. 일본 니케이 지수가 0.3% 상승했고요.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려아연, 네이버 등이 상승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HLB, 휴젤, 리노공업, HPSP, 파마리서치 등이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일렉트릭, 현대로템, 네이버.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삼성전자, 네이버, 두산, 하나인더스트리얼.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산일전기, 카카오.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JYP엔터, YG엔터, VT, 테크잉, 위메이드.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리가켄바이오, 테크잉, 이오테크닉스, 루닛, BHI.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이오테크닉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테크잉, ISC, 엠로.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주식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급등주 수업 듣고 매매 타점의 변화를 느낍니다. 처음 초급 수업 신청 전에는 들을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급등주 수업을 신청할 때는 고민 1도 안 하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초급 아카데미를 들어보고 차트를 제대로 보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 강의도 긴 고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영상과 기법, 노하우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배운 대로 하니 만족할 만한 타점이 나왔고 급등주 수업을 통해 더 명확한 근거와 세밀한 타점을 깨우치게 되니 뿌듯하고 신기합니다.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계속하는 한 다른 곳에서 헤매지 않고 하승훈 아카데미에서 길을 찾겠습니다. 7,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변동성이 큰 한국 시장의 특징을 활용하여 짧고 굵게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급등하는 종목은 사전에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후보 종목을 발굴하여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에 비하면 유튜브는 맛보기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